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수성 팀장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개인적인 경사, 호재 축하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먼저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김태형 팀장 또 등남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박수 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만큼 더 파이팅 있게 수급 파이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외국인의 기관 수급의 동향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두 외국인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1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대 기관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자,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가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소부장 더비가 바로 성사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네. 일단 뭐 반도체 IT 대형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소부장들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이러한 기업들 충분히 한번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PCB 기반 기판에 대한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산업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은 충분히 내년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저는 반도체 IT 소부장 뭐 아직까지는 대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만은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등락률이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의 대결이고요.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외국인의 선택 대덕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네. 일단 뭐 대덕전자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관련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대덕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또 TSMC, 대만의 TSMC가 만약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지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가 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이 대덕전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네. 이제 메모리 DDR4에서 지금 DDR5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DDR4에 대한 가격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반도체 IT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DDR5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딱 전환이 되면서 대덕전자의 매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에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최근 한 3, 4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인텔을 제외하고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일단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덕전자 같은 소부장 기업들 충분히 좋은 시세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더니 오늘 뭔가 목소리에 힘이 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덕전자와 관련해서 이 IT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좀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태성 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네.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공격적으로 이제 예전만큼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소부장은 당연히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와 연계돼서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의 투자 포인트와 반도체 IT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대덕전자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보면 가장 이제 공격적인 위치에서 제가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당장 오늘의 종가 가격에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네, 의견은 아니고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지만 소폭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차익 매도라든지 수익 확정을 좀 짓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21,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2만 원에서 21,000원이라는 가격대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위치에서 사실 매수한 다음에 뭐 공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아마 부담이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생각을 해보면 손절가는 1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심 2만 원도 돌파했으니 3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이제 앞자릿수가 바뀝니다. 그렇죠. 자, 매수가는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 타이트합니다. 19,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1라운드를 통해서 대덕전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한화시스템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두 종목은 업종이 다른데 그렇죠. 뭐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뭐 봐야 될까요? 굳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죠? 네. 굳이 뭔가를 이어보자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익숙한 사명들이죠. 네. 기업명들이죠. 일단 기업명들인데 일단 며칠 동안은 시장에서 굉장히 또 소외를 받았지만 앞으로 하반기를 좀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과 어떠한 기업이 지금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2주 혹은 길게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딱 3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엔터, 그리고 두 번째 게임,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와 NFT였던 것 같은데 그들 종목 그 이후에 그 다음 타자로 과연 어떠한 주제, 어떠한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조금 해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시총이 큰 대형 기업들,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라운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보겠습니다. 기관 에픽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생각보다 의외인 게 우리가 항상 수급파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바이오 기준과는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네. 변화의 지금 중심에 제약바이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을 제외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낙폭이 컸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뭐 레케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제약에 따른 승인 허가에 따른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한번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들 많은 기업들이 또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임상시험을 못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임상시험을 하려면 수십 혹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나 혹은 이 중반기쯤에는 충분히 제약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실적.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허가 증가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받겠죠. 허가되는 제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이 문단인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CMO 이 관련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네.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공장 증설은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외형 그리고 그 외형에 맞는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모멘텀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강한 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격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수급 파이터를 하면서 네. 가장 높은 주가를 자랑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네. 주당 83만 원에 네. 육박하지만 뭐 83만 원짜리 하나 산다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8만 원짜리 10주 사는 거하고 83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에 따른 부담은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다시 한번 황제주가 돼야 되겠죠. 황제주가 되는 가격 기준을 보통 지금 100만 원으로 잡기 때문에 목표가는 100만 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가는 7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목표가 100만 원 황제주 자리 노리고 있고요. 손절가 7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 파미셀 나왔습니다. 바이오 강력하게 미시네요. 자, 일단 뭐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더 달려나가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것도 원래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그 원리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 혹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보면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또 사용 승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포함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 이 원액을 또 공급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부각이 받게 되면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이제 백신의 힘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 그렇다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치료제가 이제 마지막 테마의 불꽃을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파밀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투심이 쏠리는 것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파미셀도 많이 밀렸어요. 그러네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만 잘 지켜주신다면 저는 매수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대신에 올라오게 되면 17,000원까지의 조금은 더 이 큰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목표가가 17,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